진짜 $200가 만약에 미국에서 오른다면 국내에는 이게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최근 갤럭시의 출시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죠? 그런데 또 아이폰 소식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폰의 출시 딜레이 소식부터 가격 인상 소식까지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나오는 갤럭시 워치 6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증권 애널리스트인 왬시 모한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 50 시리즈의 출시가 몇 주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9월이 아닌 10월로 밀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한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애플 실적 발표에 자주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분기 아이폰의 예상 판매량이 4,8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기존 예상치보다 무려 300만 대가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늦춰지는 건지 다른 이유에서 늦춰지는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어서 하나의 소식이 더 나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디스플레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로 인해 9월에 출시를 하더라도 수량의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유출 소식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의 베젤이 상당히 얇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이 베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요. 이 베젤 사이즈를 기존보다 크게 줄이다 보니 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원래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받는데 이 새로운 제조 공정에서 디스플레이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이와 비슷한 이슈는 과거 애플워치 7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애플워치 7부터는 베젤이 극단적으로 얇아졌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가 금속 쉘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애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조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제품의 출시가 연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생산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소량의 물량만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라인업을 구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아마도 가장 구하기 힘든 제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이폰의 출시가 늦어지기보다는 프로 라인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번에 프로 라인업 구매하실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차 출시국도 아니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프로만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프로 맥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행동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번에 어지간하면 좀 빠르게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폰 유출 소식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와이파이 6E라는 새로운 규격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와이파이 6가 탑재되어 있죠. 자, 와이파이 6와 와이파이 6E 말만 들었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와이파이 7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6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와이파이 쓰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보통 와이파이 이 대역폭 2.4GHz와 5GHz가 있죠. 근데 이 와이파이 6E에는 6GHz라는 대역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도와 안정성이 대폭 개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거기에 맞는 라우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와이파이 6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여러 번 나온 소식이라서 이제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라인업별로 이런 차이를 두는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근 카메라에 대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 기존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기존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까지는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죠. 그런데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15과 플러스 모델에는 새로운 스택형 디자인의 48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택형 센서는 빛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이미지 품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과거 제프프가 언급했던 소식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때도 새로운 3단 스택형 센서가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소식을 좀 종합해보면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에는 이 48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갈 거다 좀 이렇게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물론 이 48메가픽셀이 작년에 들어간 이 아이폰 14 프로 여기에 들어간 이 픽셀 비닝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해도 글쎄요, 애플이 갑자기 1년 만에
프로에 들어갔던 기술을 일반 라인업에 그대로 넣어준다. 의구심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넣어준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제 프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훨씬 더 가성비 있는 일반 라인업 살 것 같아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음소거 스위치가 사라지고 여기에 액션 버튼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최근 iOS 17 소스 코드에서 이 액션 버튼의 기능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원래 이 액션 버튼을 카메라 반셔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초반에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액션 버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려 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접근성, 바로가기, 무음 모드, 카메라, 손전등, 초점, 돋보기, 번역, 음성 메모 이렇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반셔터 기능은 여기서 초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가기 기능이었어요. 이건 애플워치 울트라에도 있는 기능인데 설정을 해놓으면 특정 앱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전등이나 카메라 이걸로 설정을 해놔도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중복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뭐 아닌 건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쉬운 사용 단축키 설정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중복적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설정해 놨을 때는 그냥 그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여러 개를 설정해 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거냐 이렇게 묻는 창이 뜨거든요. 뭐 아마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저는 이 액션 버튼이 들어가고 음소거 스위치가 없어진다고 좀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음소거 스위치 진짜 편한데 이걸 굳이 없앨 만큼 액션 버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좀 다채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빨리 댓글에다가. 최근 아이폰 가격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인 팀 롱에게서 나온 건데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최대 $100, 프로 맥스의 경우 최대 $20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일반 라인업의 가격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만약 이 소식대로 진짜로 가격이 오른다면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 이후 처음 가격을 인상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15 프로 맥스에는 잠만경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잠만경 렌즈만으로도 약 $50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작년에 이미 가격이 한번 인상이 된 적이 있죠. 미국 빼고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20만원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려 175만원부터 시작해요. 진짜 완전 미쳐버린 가격이죠. 물론 이게 작년에 좀 환율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뭐 1,400원을 막 돌파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도 없잖아 있는데 진짜 $200가 만약에 미국에서 오른다면 국내에는 이게 얼마나 오를까요?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프로 맥스가 $1299에 나오게 된다면 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올라도 국내에 20만원 이상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200만원짜리 기본형 옵션의 아이폰 프로 맥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짱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이폰 소식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갤럭시가 나올 때 아이폰 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가격 소식부터 여러 가지 전달해 드렸는데 좀 가격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이벤트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